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1년에 한 번 납부하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은 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선 세금이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조건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소득이 구분되어 있어요. 비과세되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중에 비과세 대상을 뺀 나머지를 과세 소득 또는 과세 표준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명세표를 보면 세금을 공제했죠. 사업주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세금을 미리 떼어놓습니다. 이때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과세되는 사람의 가족 수에 따라서 임시로 세금을 간단히 계산한 표입니다. 그 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4인 가족인 사람이 기본급과 시간의 수당을 합해서 25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14,21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죠? 저 표를 보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죠. 그런데 제목이 간이세액표지요? 간이라는 말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그런 뜻이죠. 세금을 계산하는 데는 사실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가족 수에 따라서 사업주는 이렇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 징수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주는 이렇게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는 급여 담당이 하는 거죠. 연말정산이란 연간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정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돼요. 이 연말정산을 다음해 1월에 하고 2월 급여 지급 전까지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로써 종결이 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급여 담당이든 아니든 알아두셔야 할 일이죠.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를 했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정식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말은 기본급여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 상여급 등을 통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표를 보세요.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라면 그 70%인 350만 원을 세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즉 150만 원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라면 어때요? 이 표에 따라 계산을 하면 975만 원이 나오겠군요. 3천만 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해준다. 즉 2,025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에서 또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간이세액표에 소득 공제가 되었죠. 이를 인적 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도 있어요.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해 줍니다. 이를 제목에서 연금보험 공제 이렇게 써 있죠. 기부금도 별도로 공제하고요. 특별소득공제 또는 기타 공제라 해서 개인이 드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일정한 한도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축도 하고 세금도 줄여보려고 이런저런 저축도 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죠. 이렇게 소득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 등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과세의 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죠. 내 소득 중에 비과세 대상은 처음부터 빼고 과세되는 급여에서 저렇게 공제한 후에 세금의 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을 찾아봅시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의 세금이 해당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해당 세액이 나오겠죠?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의 감면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배우실 때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소득의 과세 표준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결정세액 이런 말에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의미가 다르니까요. 앞에서는 근로소득공제라 하여 총 근로소득의 금액을 줄어들도록 공제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이죠. 이제 말씀드리려는 세액 감면이란 세액을 감하거나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공제가 아니고 세액 자체를 공제 또는 감면한다. 말이 다르지요?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주택자금 이자 등은 정해진 한도의 범위에서 앞에서 계산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그 세액에서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근로소득의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액 자체가 그냥 줄어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체 소득 중에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산출한 과세 소득이 있었죠. 거기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특별소득, 기타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겠죠. 산출세액입니다. 이 산출세액에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도 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최종 결정되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그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정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대략의 절차를 이해하시겠습니까? 1년간의 내 소득은 직장의 급여 담당자가 다 알고 있겠죠? 근로자는 공제나 감면받을 서류를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제증명서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국세청에서 최대한 서비스해주고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배우신 공제증명서류를 개개인이 출력하거나 발행받아서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그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해서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둘째,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시설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정산하는 곳도 있어요. 공무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료들을 급여 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수집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동영상 화면만 보고 계시면 이제 포털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열어놓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어보세요. 국세청 화면을 같이 보십시다. 오른쪽에 연말정산 아이콘 있죠? 열어보세요.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화면 나왔습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용 동영상이 제공되죠? 자세히 배울 수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를 말하므로 실제는 급여 담당 또는 연말정산 담당을 말하는 거죠. 클릭해 보시면 연말정산을 하는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떤 유형으로 정산을 하는지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유형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왼쪽 하단에는 책자도 제공되고 있죠. 제 설명부터 들으신 후에 국세청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책자를 보시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말정산은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게 돼요. 지금 보시고 계신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와 별도로 포털에서 홈택스 이렇게 검색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은 이렇습니다.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있죠? 클릭해 보세요. 회원, 비회원 다 검색할 수 있지만 회원 가입하면 편리하겠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꼭 가입하세요. 다음 쪽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이용 절차가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의 개인별 공제증명 서류를
PDF 파일로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랄 정도예요. 별 서류가 다 있어요.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로 넘어가서 신용카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우리가 카드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명세가 다 나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에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감면본도 받은 후에 최종 결정 세액이 정해진다고 했죠. 이 최종 결정 세액보다 그동안 납부한 세액이 적으면 더 내야 하고 그동안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지요. 다만 이때도 근로자 개인이 더 내거나 세무서 가서 환급받는 게 아니라 급여 담당자가 그 달에 납부해야 할 자기 사업체의 전체 세금과 비교해 보고 납부할 세액 중에 환급이 가능하면 그 금액을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달에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환급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우선 3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7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만약 그달 세금으로 다 환급해 줄 수 없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20만 원이면 부족하죠? 그럼 20만 원을 환급받아서 100만 원과 함께 합해서 돌려주면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서류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어때요? 전체적인 틀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더 구체적인 것은 국세청 동영상도 보시고 책자도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